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전투기 소리가 좀 들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건물 상국에는 계속해서 전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음성이 좀 안 좋거나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렸다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나다니니까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7월 10일 10시 40분 기준으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시장은 다시 정상화됐다.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그런 날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또 우리가 활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장이 또 정상화되고 나면 우리는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우리 또 머니케어 뉴스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그 파워풀한 또 에너지를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또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변환도 좀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새롭게 넣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거 하나 엔진 이런 것들 새롭게 집어넣었던 종목들 아니겠어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이 긍정적이면 저희 포트폴리오는 항상 좀 파워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늘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7월 달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시기로 접어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 내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 BH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2분기부터 흑자전환 리포트를 내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은 경직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아래쪽이 오면 대부분 뭐한다? 매수한다 이런 표현들을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오늘이죠. 아마 LG이노텍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자, LG이노텍 막 20만원 이렇게 되는 그 종목을 갖다 여러분 거래하시겠어요? 이걸 하시겠어요? 어차피 움직이는 패턴이나 내용은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결국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실적은 아주 과거처럼 좋아진다 이렇게 2만 원 이상 가겠다 이런 표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뭡니까? 관세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실적은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LG노텍 거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죠, 여러분? 자, 체크하시고 가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우리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고, 제가 가이던스 보여드리고, 최근에 연기금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조정을 들어오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판독을 내렸습니다. 아, 이거는 기간 조정이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업사이드로 올라가겠네라는 것들이고, 최근에 23,000원 정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온 것도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 다른 데서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이런 것들은 보통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동사가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MLB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뭐한다? 캐파.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제조업은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가이드서서 미리 선반영하기 시작을 하면 목표 주가 또 상당히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낮은 점은 이미 확인했고요. 여기서 한 번 정도 줄겼고 두 번째 우리가 트라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변환을 했고요. 그다음 비중이 20%니까 줄지 마시고요.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아래쪽에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60일 입행 아직 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좀 주춤거리거나 조금 눌림이 들어올 때는 뭐 하겠다? 예, 그리고 평단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냥 위로 달려버린다? 그러면 땡큐하고 우리는 수익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또 트레이딩에 참조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난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3일 전이죠. 요 장대 양봉 뜰 때 상당히 크게 뭐 했습니까? 예, 외국인 기관 매수가 크게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왜 주도주기 때문에 여기보다 높이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장대응봉 뜨고 하루 이틀 정도는 소소하게 가는 건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승부주로 다 기대해 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기대할 건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순환 매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좀 힘을 발휘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제가 27,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뭐 했습니까? 비중 10% 축소해서 다시 원점으로다가 돌렸습니다. 비중 30%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중 컨트롤이 우리가 주식을 갖다 거래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글쎄요 비중을 갖다 담가두게 되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 종목은 일단은 정배열로 가고 있는 61위평, 121위평 아래쪽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들어오면 뭐 하는 거다? 예, 공략해 주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사현상이 발생이 되거나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조 뉴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또 우리가 현금 비축하고요. 여기까지는 열어두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다시 올라가 주면 그것도 즐기면 되는 거고요. 항상 우리가 양방향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보다 종목당 비중 관리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개수가 많잖아요. 뭐 네다섯 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30%, 40% 비중을 가지고 계속 뭐 합니까?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 내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다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글쎄요, 우리 수익거래 개념에서 가장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익거래 하는데 묵직하게 비중을 가져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것들 하시는 것들은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 숫자적인 개념, 수학적 개념을 더 많이 도입을 해서 밸런스 시트를 갖다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여러분들 좋은 게 이제 수익이 날 땐 빌빌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이 좀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센스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한여행하고 SK바이오팜, 사실 SK바이오팜 제가 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바이오팜 혹시 정리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 홀드하고 가시면 되는데 유한여행 정리하는 거랑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부분 제 의견대로 다 정리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유한여행 그 남겨두고 SK바이오팜 제가 정리한 거 그날 포트폴리오를 2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거지 SK바이오팜 버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만들어내고 바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쪽이 먼저 치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들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수급상 지금 좋아졌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이거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221평 요 라인하고 121평 라인 요 사이 보고 또 가면 되지 않나. 뭐 여기 올라가는 거 뭐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 것들이라서 금방 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금세 또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JNTC도 오늘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겁먹을 이유도 없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 확대고 위로 올라가면 줄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4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승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SKC가 아닌 유리기판 관련돼서 JNTC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라고 그러나요? 그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경쟁력 있는 유리기판을 갖다가 또 생산했다는 걸 IR을 또 진행을 했잖아요. 그거 뭐 IR 그래서 구라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낮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중 확대 쪽으로 더 의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중 확대 생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 뭐 우리 평단 조절하고 비중 60%인데요.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39,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비중
30% 다운시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묵직하게 이렇게 60% 갖고 뭐 짜치고 뭐 여기서 뭐 이런 거겠죠. 가장 운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비중 확대를 했는데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는 거. 물론 이 종목이 제가 무너질 만한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방원 뭐 여전히 주도주의면 틀림이 없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잘 또 일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리고 조정도 아주 제대로 좀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충분히 또 무난하게 또 드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크게 장대 한봉 치고 올라오는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요거 요속을 또 즐길 수 있는 게 비중 확대의 또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자, 며칠 전에 또 치고 올라왔죠? 그럼 하루 이틀 소강 상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번 자리 뜰 때는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들이 소강 상태에 쉬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죠? 차익물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 있냐, 없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BHI, SNT에너지, 현대건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전, 뭐, 기술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네 개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수준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AI가 발생시킨 시장 상황, 이게 뭐 만들어낸 게 뭐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LLM 관련된 쪽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생성형 AI,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시장이 생기는 것들이고, 전력도 AI 때문에 발생된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의 발전은 결국 이런 산업들 다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제 크게 먼 미래를 보게 되면 AI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좀 뭐 급격하게 투자가 좀 감소하거나 또 멈출 때, 그럴 때 뭐 시장이 조정이 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진행형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보통 지금 리포트 나오는 것들은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다음번 성장 방향이 뭐겠어요? 예, 양자 AI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냐 성장해 나간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했잖아요. 과도하게 오는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기대감을 갖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항상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항상 또 버블이 생겼다 생각하면 시장은 조정을 주게 마련인 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실리콘투 뭐 잘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화장품 관련된 거, 뭐 선케어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결국 선케어에서 넘버원은 코스맥스예요. 그런데 코스맥스는 요번에 또 신제품도 만들어냈죠. 끈적임이 없는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또 선케어 크림을 또 개발을 해서 지금 또 수출을 할 준비를 하고 개발한다라고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또 한 번 또 우리가 거래해 볼 만하지 않나. 사실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의 코스맥스 이야기 드렸는데 안 사시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얼마나 억울해. 좀 그랬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저도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하셔가지고 저도 딴 거 할게요 하고 좀 인그로 드랙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좀 최근에 좀 제가 포트 정리하고 현금 마련하면서 CNC 인터내셔널 일찍 정리한 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메꾸기 위해서도 새롭게 넣으면 되니까 실리콘토도 지금 시장 상황 나쁘지 않죠. 외국인도 계속 들어올 거고요. 해외 마케팅도 진행하고 프랑스도 더 진출을 하고 뭐 두루두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매수해 주는 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것들은 다 10월 딱 그 되기 전까지는 줄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정신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략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보는 게 뭐다? VT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는 더 주식이 내려갈 만한 구간이 별로 없다 해서 잡아두고 아래쪽 늘려가면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잘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LS 일렉트릭 리포트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캐파가 뭐예요? 저 초고압 변압기 지금 생산 캐파가 2천억에서 얼마로 간다고요? 8천억으로 간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뭔데? 요게 뭐야? 수익성이나 마진율이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동안은 영업이익률이 8%인데 요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수준은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면 얘네들 주가가 또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구간에는 HD 현대일렉트릭 거래하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냈었죠. 이번에는 LS 일렉트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우리가 1월달 사이에 LS 일렉트릭을 거래해서 한 50% 이상 또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일단 하락이잖아요. 혹시라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들어오는 거 열어두고 여기서 한번 또 잡아줘서 평단도 늘리고 비중 확대하고 쫄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 계속 때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늘렸다가 턴 할 때 그때마다 잡아줘서 평단 낮춰놓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여기 어딘데 뭐 25만 원, 이 정도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내용 밸류에이션을 또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32만 5천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예. 왜? 이거 다 반영해주면 그렇게 가겠지.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캐파가 이 비슷하게 늘어났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거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6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레벨업 생각해보면 이 종목은 뭐 사실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6개월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관세 뭐 이런 것도 또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악재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자, 그때 그럴 때 쫄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인드는 뭐다? 우리가 저걸 보고 가야 되고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저거 눈으로 봤으면 저게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적 사건으로 벌어질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땐 뭐 한다? 강력하게 쫄지 않고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LS 일렉트릭 갖고 내년 저는 1월 달까지 갈 겁니다. 절대 그 사이에서는 조금 조정이 온다고 해도 겁먹지 않기. 그리고 좀 큰 수익을 낼 때는 좀 묵직하게 갈 때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 갖고 스윙 거래를 한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적어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게임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HD 현대일렉트릭 왜 많이 안 샀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전 좀 앵그리 모드 합니다. 아시겠죠? 요번에 이거는 쫄지 않고 가십시오. 괜찮은 회사입니다. 고나이 요거 지금 6만 1,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 화폐 발행 언제 합니까? 21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열흘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양봉 들어온 날 있잖아요. 비중 확대할 겁니다. 자, 그래서 20% 비중 확대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이거는 어느 테마성이나 정치성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겹쳐 있는 거라서 분명하게, 이게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좀 눈치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밸류에이션 높아진 거 맞아요. 우리 여기서도 거래했고, 그죠? 4만 원에 사가지고, 그죠? 30% 넘게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들어왔잖아요. 한 번 더 해야지. 그죠?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실질적인 이제 또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 분명히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로 오른 거 다시 토해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오면 또 쫄지 않고 한번 매수해 주는데 열을 앞두고 나서 분명히 한 번 정도 뭐 하겠어요. 테마 돌겠지 보고 안 돌겠어요. 발행량이 있는데 올해 그 발행하고 나면 작년도 그 1년간 영업이익 낸 거를 요 한 번 지역화폐 발행한 요 한 번 확 또 땡겨주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코너 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라클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좀 더 명확하고 세상 싸움이 더 인기 있는 것이 코나 아이라서 유라클 안 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간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S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전체적인 거 일단 기술적인 부분 이야기 드려보면 이렇게 L자형으로 가고 있고 바닥은 항상 잡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제는 방향성이 결정하는 거 아래로 갈 거니 위로 갈 거니 이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냥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방으로 내려갈 때 우리 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좀 승부될 거라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가시죠. 한 번은 들어와요. 믿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이 이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뭐 하겠어요. 그냥 관망하고 가는 거죠. 뭐 여기서 비중 확대하고 평단 조절하고 이게 승부를 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 조급한 마음 자체가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경우로 터졌을 때 우리가 항상 비중을 남겨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32,500원 갔다가 33,350원 잘 안 가. 계속해서 그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너무, 신경 써.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33,350원보다 높이 오르는 거잖아.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도 치고 나면 아마 상승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조바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또 뚝심 있게 가주셔야죠. 이건 실제로 인내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간을, 타임 캡슐을 좀 태워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매일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날 제가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매일 보는 저는 조바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는 안 생겨요. 아시겠어요? 왜 조바심이 생겨? 때가 되면 오를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된다. 오늘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오 테크닉스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펨토첨을 도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파크 시스템즈하고요, 이오 테크닉스가 좀 관심을 가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좀 거래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이게 N데, 제가 지금 웬만해서는 다른 거 하나, ISC도 다시 한번 또 편입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다시 또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뭐 한다, 삼성전자가 턴할 때, 그리고 나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땐 또 반도체 소부장이 또 잘 안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또 같이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 눌린 과정은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평단을 갖다가 맞출 생각이고요. 32,500원 정도 맞춰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비싼 구간에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라서 아주 기업 내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고 뭐 좀 기다려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30%더 얹혀가지고요. 32,500원 정도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바로 평단 조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서 뭐 봐야 돼요? 양전환 시그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거 확인하고 같이 평단 조절해서 32,500원보다 낮은 구간으로다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3,000원과 33,000원에서 1,000원만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32,600원, 32,500원 이 정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이 들어와야지 또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하고요. 다시 또 우리가 항상 또 뭐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평단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또 비중 다시 덜고 현금 마련하고, 종목 안에서 또 현금 마련을 하는 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노스페이스 그냥 한 번은 분명히 뜬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제 좀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뭐, 17,940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평단을 미리 서둘러서, 그러니까, 잡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하고 여기 11월 이 사이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7월 달에 굳이 뭐 서둘러 가지고 뭐 평단 조절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건 중기적 관점으로 중기적 관점으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번에 LS 일렉트릭 중기적 관점으로 가는 거고 이노스페이스를 우리가 3개월이나 6개월 요 사이에서 승부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셔도 이거 왜 안 올라? 왜 가끔 자주 리뷰 안 해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뭐 매일 리뷰해서 뭐야 아직 움직임도 없는데 오늘 움직임이 있으니까 또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리포트 해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좀 길게 가긴 했는데 뭐 요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보시면서 즐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3부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브리핑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